안녕하세요. 저는 에티퍼스 그룹의 주식회사 이노그리드 김명진 대표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청객들이 있어서 좀 감회가 새롭고, 오늘 제가 특별히 주제가 좀 깁니다. AI로의 여정,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함께 차세대 AI 파스 플랫폼. 좀 많이 길죠. 2016년에 여러분들 알파고 이후 2023년 우리 챗GPT가 나오고 나서 빅뱅, IT에 대한 전환이 엄청나게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AI와 클라우드는 아주 필수 불가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AI와 이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한 역학관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지향하는 이 공공 클라우드, 공공 AI와 관련되어 있는 일반적인 그 추세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이노그리드 그리고 이테크 시스템 에티버스에서는 시스코 UCS 플랫폼과 그리고 그 업스테이지 그리고 이노그리드 클라우드 모델을 합쳐서 이테크 젠 AI의 큐브라는 공동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공동 출시한 상품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클라우드와 AI와 관계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는 유용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주제는 일단 AI와 데이터 대도약 시대에 대한 개막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AI 데이터 시대에 왜 AI 파스가 필요한지 그 여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I를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면 첫 번째는 AI와 관련된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미드웨어 소프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AI 서비스를 만들고 배포하고 관리하고 AI 머신러닝 모델링들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파스단이라고 하는 MLOps이라고 합니다. 이 머신러닝 옵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AI 데이터 시대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 AI 파스 아키텍처 위에서 돌고 있는 우리 젠 AI 큐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금일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은 제가 항상 어떤 그 발표에서 항상 쓰고 있는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들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머스트, 이제 필수가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날로그였던 시대에 공공, 금융, 교육, 제조, 에너지, 농수산, 의료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디지털 전환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발생된 게 아닙니다. 지금 IT가 만들어진 190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1900년대 2차 대전 때도 AI는 존재를 했습니다. 다만 데이터와 AI와 관련된 인프라가 없었을 뿐입니다. 근데 지금은 충분히 이 디지털 전환으로 갈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반드시 만들어지게 됐다고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인프라라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스토리지 형태로 쓰는 클라우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의 연관관계였는데요. 이제는 이런 데이터로부터 가치,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AI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클라우드도 형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단순 스토리지나 이런 저장보다는 AI 인프라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인 거고요. AI 서비스에 대한 모델링, 개발, 이런 학습 등을 클라우드 환경 위에서 만드는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우리가 전방위 산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클라우드는 우리가 후방위 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데이터, AI가 만들어짐으로써 클라우드 환경 위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트렌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강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클라우드를 대부분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전통적인 과거 시장에서는 온프라미스라고 하는 단순 인프라 환경 위에서 서비스들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이 소유권을 CSP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환경 위에서 AI나 일반적인 서비스들이 운영이 됩니다. 공통적인 퍼블릭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용에 대한 편의성이나 관리 이슈가 제공자들의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제일 문제는 이 데이터에 대한 주권의 문제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고 보안이 아주 뚜렷하게 필요한
곳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도용합니다. 지금 불과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약 50대 50 정도 수준의 양반된 상황으로 이제 활용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여기가 조금 우리가 좀 표현을 잘 드셔야 되는데, 하이브리드랑 멀티 클라우드는 조금 다릅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동시에 쓰는 걸 의미를 하고요. 멀티 클라우드는 서비스에 대한 제공자가 다른 겁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뭐 VMware를 활용을 하거나 오픈스택 기반의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마존 웹 서비스 등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다 여러 개를 쓰는 걸 이제 우리가 멀티 클라우드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좀 강조 포인트는, 지금은 AI 시대로 도래되면서 다시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회귀하는 관점의 포인트들이 좀 많이 생겼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장단점을 보완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AI 환경 위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이 AI와 클라우드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클라우드 기본법은 201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클라우드 기본법에 대한 기본 안들이 만들어졌고요. 또 AI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작년 12월 말에 개정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계획은 2015년도부터 만들어졌고요. 약 3년 단위로 국가형 클라우드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께서 발표를 하고요. 3년마다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2016년, 2019년, 2024년, 그리고 지금 올해 2025년부터 3년간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 4차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때 저는 거기에 다 작성위원 또 서비스 분과위원들을 제가 다 맡았는데요. 1차 때는 일단은 법 제정 이후에 법에 대한 기본 토대를 만드는 게 기본 계획이었고요. 2차 기본 계획은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입니다. 머스트가 아닌 클라우드 퍼스트, 클라우드를 한번 도입을 해봐라는 의미고요. 3차 때는 이제 국가에서는 공공 클라우드 기반으로 국가 예산을 받는 어떠한 공공기관은 무조건 클라우드를 도입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클라우드 머스트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 약 3년간 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계획의 기본적인 골자는 AI for all, 클라우드 for AI입니다. AI 일상으로에 대한 그 새시대적 도약을 맞아서 클라우드가 모두 이거를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모든 정책들이 다 AI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보시는 것처럼 이 클라우드는 이제는 AI 일상화면 초고대 인공지능을 위한 클라우드형 발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실제 간단히 하나의 좀 메시지를 보면, 이 3차 클라우드 기본 계획은 우리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공공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클라우드 시스템은 클라우드로 모두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당면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클라우드로 뭘로 전환을 하느냐? 민간 클라우드인 CSP, 아마존 웹 서비스부터 시작하는 KT, 네이버 이런 시스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네이티브 향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작년부터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생기고 나서 모든 시스템은 네이티브 클라우드 위에서, 이따 뒤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위에서 돌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 2030년까지 모두 옮겨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2024년까지는 한 11%, 올해 목표는 공공 클라우드 전체의 30%의 공공기관이 이 네이티브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당면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모든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을 목표 지향점 갖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포인트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이테크 시스템 그리고 우리 에티포스 그룹, 이노그리드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저희 그룹사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사는 이제는 AI부터 시작을 해서 AI 인프라, 그리고 보시는 컨설팅, 클라우드 부문별로 해서 수직 계열화를 모두 완료했고요. 저희 이노그리드는 작년도 12월 말 일자로 그룹사에 합류가 돼서 지금 많은 지금 그 사일로 형태에서 좀 합적 영향을 많은 것들을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AI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양질의 파인 데이터를 얼마나 갖고 있냐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데이터 대도약 시대 과연
얼마만큼 지금 우리가 왔는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매년 딱 두 가지를 연말에 봅니다. 하나는 우리 가트너의 10대 전략 트렌드는 여러분들 모두 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대한민국 그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들 매년 ICT 10대 핵심 키워드를 발표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IITP라는 기관에서 만드는데요. 제가 2024년, 2025년 실제 2021년부터 지금까지 봤는데 AI 키워드가 들어온 건 한 2022년 정도부터인 것 같습니다. 실제 2024년 여브랜드 ICT 트렌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이걸 보고 요약을 조금 드렸습니다. 일상 속으로 침투한 AI 대도약의 시대의 문을 연다라는 그런 부분을 들었고요. 여기서 조금 키워드는 지금 10개 중에 8개가 AI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맨 위쪽에 보이는 여기 있는 AI 경량화의 의미는 AI 에이전트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성능 혁신의 주역을 찾다라는 부분은 지금 대한민국은 K-클라우드 반도체 사업을 해서 몇 조의 예산을 투영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하나의 반도체에서만 진행을 했지만 지금은 GPU, NPU, CPU, 메모리 환경 위에서 이런 AI 환경을 돌릴 수 있는 반도체 성능 혁신의 주역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실제 2025년부터는 NPU에 대한 많은 확산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모빌리티, 당연히 AI 기술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겠지만 AI 날개를 단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 이미지 많은 분들이 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이런 10대 대한민국의 ICT 키워드 중에 AI가 한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부분들이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았고요. 2025년을 보게 되면 이제는 AI는 더 이상의 미래가 아니다. 앞으로는 AI가 모두 일반 환경, 일반 사용자 환경에서 모두 나올 것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AI 에이전트뿐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AI 반도체는 NPU 상황에서의 많은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3번 보시는 AI 데이터,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AI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모델링을 하거나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빅데이터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질의 파인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냐가 앞으로의 패권 싸움의 주도적인 요인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먼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올해부터 약 한 150억에서 200억부터 시작을 해서 1000억 단위의 퀀텀 클라우드, 그러니까 양자 클라우드라는 R&D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많은 양자 컴퓨팅 기업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시스코도 네트워크의 강자지만 예전에는 전통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시스코와 같은 네트워크 강자들이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합종 영행을 해서 단순히 하드웨어 레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진화된 에이전트를 가지고 이런 네트워크 시스템을 관리 운용하는 진화된 차세대 네트워크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AI 사이언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부터 시작을 해서 환경 이런 부분에서 AI 사이언티스트 나오고 있다. 2024년에는 도래가 됐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까운 미래가 아니다. 우리 현실 곳곳에 삶에 모두 이런 AI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은 가트너 트렌드입니다. 가트너 트렌드도 마찬가지로 모두 바라보고 있는 곳은 지금 보는 것처럼 첫 번째 2024년도의 10대 트렌드입니다. AI 자동화, 보안, 민첩성, 탄력성이라는 그 주제로 10대 트렌드를 발표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 클라우드와 AI가 대다수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산업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공통 클라우드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퍼블릭 향하게 어떤 특정 대상자를 기준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엔지니어링 클라우드, 우주 클라우드 이런 것처럼 에너지 클라우드, 어떤 특정 엔지니어링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걸 우리가 SCP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SCP들이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좀 강조를 조금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능형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일방향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썼다고 하면 이제는 솔루션, 애플리케이션 형태들이
AI 기술들을 가지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구축 플랫폼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 인프라, 모니터링, 관제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었는데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1차원적인 데이터, 예를 들어서 VM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그냥 보여주는 가시성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제는 AI 기술들을 넣어서 예측 기술, 판단 기술 그리고 저런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질의를 던집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VM의 탑 10을 보여주세요라든지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들도 이렇게 지능형 형태로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ICT 10대 트렌드처럼 가트너도 10대 트렌드에 대한 거를 대다수가 AI와 클라우드를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조금 영어로 좀 써여 있는데 에이젠틱 AI 그리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다른 거는 앰비언트 인비지블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앞으로 2030년 정도 되면 인구가 한 80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몰 디바이스들,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이런 네트워크에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 한 800억 개가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연결이 다 되어 있고 거기로부터 어떤 양질의 서비스들이 발전되는 앰비언트 인비저블 인텔리전스가 이제는 막 도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맨 밑에 보면 휴먼 머신 시너지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무섭게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이제 우리 주변으로 막 다가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스파셜 컴퓨팅이라고 해서 불과 한 10년 전에 VR, AR, HCI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네트워크에 대한 성능이 충분히 되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컴퓨팅 공간이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를 기반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AI형 스파셜 공간 컴퓨팅이 많이 도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여기서 좀 포인트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ICT 트렌드에 대한 모든 패러다임 시프트들이 AI 기반의 서비스들이 가고 있고 그 AI 서비스들은 대다수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위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AI 파스는 과연 왜 필요한가? AI 파스가 과연 무엇일까? 파스는 원래 플랫폼 애저 서비스의 약자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개발 환경, 모든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발 환경들이 주어졌습니다. 개발자들 그리고 일반인 개발자들이 개발 환경을 예전 같은 경우 전통적인 방법론은 상당히 어려운 방법들을 썼지만 지금은 이런 네이티브나 플랫폼 애저 서비스를 통해서 개발을 모두 만들고 있습니다. 2023년 R&D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미래는 여러분들 R&D에 담겨져 있고요. 저는 지금 과기부에서 약 한 11개 정도의 서비스에 대한 맵 그리고 앞으로 2030년까지 이미 로드맵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거는 아니고요. IITP에서 발간하고 있는 2030 R&D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가면 언제든지 다운받을 수 있고 저는 여기에 클라우드 분과에서 기술분과위원장으로서 클라우드 부분에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좀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지만 대다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대다수가 AI 인프라를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AI 기반의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 것인가에 모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클라우드 부문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멀티 클라우드 연동 기술, 관리 플랫폼 기술, GPU, NPU, 특화 기술 이런 내용들로 국가 AI 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학습 추론 서비스 등 클라우드형이 다 AI에 꽂혀져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보시는 이 기반 소프트웨어는 OS, 미들웨어, 응용 서비스를 개발한 한 분과의 영역입니다. 예산도 많이 배정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키워드는 오픈형입니다. 개방형입니다. 옛날 전통적인 것처럼 우리 개발자들과 대다수의 사람들은 데이터를 개방하거나 노하우를 개방하지 않는데 지금은 모두 이런 개방형 형태의 데이터 시스템 서비스를 개발을 하거나 보시는 것처럼 최적화 플랫폼 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기반 소프트웨어 핵심 내용들입니다. 저쪽에는 컴퓨팅 시스템에는 AI 에이전트, 데이터 센터, AI 직접 고집도 미드웨어 소프트를 만드는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2030년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대다수의 ICT 소프트웨어 예산은 AI와 클라우드 그리고 추론, 양자 컴퓨팅에 포커싱을 맞춰졌다 있다라고 하면 이 트렌드는 당연히 글로 갈 것이다라고 여러분들도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과학 좀 기술적인 내용은 좀 뒤쪽에서 너무 조금만 제가 좀 언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AI 지원을 위한 이런 파스 기술, MLOps 기술이라고 합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얼마나 잘 갖추고 개발 환경을 잘 제공을 해주고 데이터에 대한 연계를 얼마나 잘 만들어주고 클라우드에 대한 연동성을 얼마나 만들어줄까라고 하는 AI 파스 기술을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국내 시장 동향은 당연히 매우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AI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일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AI 관련되어 있는 시장 기준을 보게 되면 미국이 한 30%, 중국이 한 22%, 우리나라는 한 5% 정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급성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은 좀 적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MLOps 기술을 말씀드렸습니다. AI 기반의 서비스 모델링을 얼마나 잘 만들어 줄 것인가, 개발을 얼마나 좀 쉽게 만들어 줄 것인가 하고 있는 이 MLOps 플랫폼이 앞으로의 차세대 클라우드 핵심 기술 중에 지금 맞서고 있는데요. 저희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이제 시장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MLOps 서비스 기술도 매우 좀 초기 단계고요. 이런 오픈소스 기반의 플랫폼 구축 운용 기술도 상당히 초기 모델로 좀 되어 있다. 이에 반해 여러분들 많이 듣을 건 아마존, 세일즈메이커, 구글, 그다음에 그 버텍스 서비스 등 미국 위주의 대단히의 MLOps 서비스들은 엄청난 투자와 발전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약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 중에 한 4년 정도 미국에 뒤져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아마존 웹 서비스, IBM 왓슨, 구글, 애저 이런 서비스들에 비해서 매우 종속적이고 매우 적은 기술 그리고 적은 투자로 MLOps 기술이 상당히 좀 낙후되어 있는 게 작년까지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갈 것인가? 제가 조금은 그 R&D도 한 20년 하고 클라우드 부문에서 한 20년을 하면서 좀 느꼈던 건데 그래도 우리 회사의 원천 기술들은 쭉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 회사의 로드맵을 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언을 드려서 약 한 50억 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차세대 AI 파스 기술을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 올해 1.0 버전을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 MLOps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이노그리드는 저기 있는 탭 클라우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의 일종이 하나가 있고요. VMware와 유사한 클라우드 오픈스택이라는 제품이 있고 저 오른쪽에 보시는 오픈시프트와 같은 파스형 제품이 SE 클라우드이 있고요. 최근 데브옵스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데브옵스 이렇게 클라우드 구축선으로 5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밑에는 서비스고요. 여기에 올해 연말에 이제 MLOps 1.0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MLOps 1의 기본적인 내용도 요 밑에서부터 됩니다. 저희의 컨셉은 일단 아마존, MS 애주어, 구글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NH 클라우드 이거 그냥 마크만 갖다 놓은 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실제 퍼블릭 클라우드의 외산 그리고 국산 그리고 오픈스택, VM웨어 우리 이노그리드 제품에 모두 이런 MLOps이 언제든지 배포되고 회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애니클라우드 기술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CPU, GPU, NPU에 대한 이종 합정 연행돼 있는 인프라와 관련돼 있는 걸 포함을 했고 실제 많은 국내 NPU 기업들과 GPU 기업들과 지금 2년 동안 이 가속 장치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산 NPU까지 하는 공통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이라는 요 인프라 환경을 지원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고요. 가장 중심은 여기 있는 통합 개발 플랫폼입니다. AI와 관련되는 개발 도구 주피터를 제공해 주거나 파이토치 이런 라이브러리들 그리고 텐서플로우 등 학습 모니터링 이런 배포 지원을 전 자동적으로 데이터의 선택부터 AI 서비스에 대한 멀티모델 생성형 AI 서비스까지 만드는 전 환경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가 MLOps 2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이런 허깅페이스와 같은 공통 서비스 모델을 배포해 주는 생태계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허깅 스페이스도 지원을 해주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한 3조 가량의 예산을 써서 AI 허브라고 하는 데이터 학습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동을 시켜서 저희가 만든 이 플랫폼 MLOps가 여기에 있는 각종 인프라 장치, 어떠한 클라우드 환경과 어떠한 모델 서비스 허브에 연결을 하는 제품을 만드는 게 저희 AI 파스 이노그리 아키텍처의 핵심 내용입니다.
실제 요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현재 가장 앞서고 있는 아마존 세일즈 메이커 대비 보시는 것처럼 MPU에 최적화가 돼 있지만 아직 아마존은 국내 MPU를 지원을 하는 건 매우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저희는 허깅 스페이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데이터 허브까지 지원해주는 표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어떠한 애니 이걸 쓰고 싶은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부분 등 아마존 세일즈 메이커보다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을 1번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긴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AI 시대에서 이제 데이터와 이제 개막이 됐고 이런 AI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AI 파스, MLOps가 왜 필요하고 그 MLOps가 어떠한 형태인지 저희 회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아키텍처를 좀 설명을 드렸으면 저희 시스코 커넥트 행사에 맞게끔 이테크 시스템과 시스코, 이노그리드, 우리 업스테이지가 만들고 있는 젠 AI 큐브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따 끝나시고 아마 부스에 나가시면 요거를 자세히 설명이 돼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의 기본적인 컨셉이 여기에 좀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시스코에 보시는 것처럼 UCS라고 하는 서버 아키텍처 플랫폼과 AI 패브릭 그리고 여기는 ACI와 연동될 수 있는 NDI, NDFC 그리고 보안 이게 요즘 아주 핫하게 돌고 있는 모니터링과 로그 어널리시스를 만들고 있는 스플렁크 그리고 업스테이지가 갖고 있는 AI 어시스턴트에 대한 서비스를 묶어서 하나의 아키텍처를 만들었고요. 저희 이노그리드는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회사는 시스코 그리고 NDI, UCS, 그 다음에 ACI, NDI, NDFC 그리고 로그 어널리시스에 필요한 스플렁크 API를 가져다가 여기서 통합 모니터링을 만드는 탭 클라우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시스코 AI 플랫폼 위에서 스플렁크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솔라 SLM 모델을 필요한 AI 어시스턴트 기능을 보유하고 여기에 이노그리드의 탭 클라우드가 포함을 되어 있다라는 게 하나의 모델링입니다. 실제 이걸 통해서는 원스톱 AI 레거 서비스들이 충분히 지금 가능하고 있고요. 여기에 저희 MLOps 이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쓰게 되면 만들어진 완성된 AI 서비스를 생성형 기반의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아키텍처를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아키텍처, GPU 아키텍처, 모니터링 아키텍처,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제공 서비스, 거기에 업스테이지가 제공인 AI 어시스턴트 서비스까지 포함되는 아주 획기적인 서비스가 저는 될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사업화 모델이 두 개까지 있는데 하나는 AI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AI 고객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환경에도 MLOps를 추가로 탑재를 하는 두 가지 모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충분히 아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첫 번째 아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노그리드 CMP와 시스코 ACI 생성형 AI 기반의 클라우드 운영 최적화 및 간소화를 할 수 있는 서버 로그, 네트워크 로그, 성능 지표, 사용자 활동 로그를 단순히 1차원적으로 보여줬다면 스플렁크랑 합쳐서 업스테이지의 SLM 모델을 통해서 기본적인 클라우드 관리 장애 복구 메커니즘을 제공해주는 솔루션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첫 번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뭐 컨테이너 오퍼레이션 CI/CD 뭐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좀 써 있는데 결국은 AI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MLOps이라고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환경 제공을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주는 이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춘 게 AI 젠 서비스의 기본적이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릴 것 같고 이따가 제 세션이 끝나고 나서 중간 브레이크 타임 때 한번 이테크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한 번 정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 이 AI 큐브를 통한 서비스 사업화 모델을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 있는 아까 말씀드린 시스코 UCS 플랫폼으로부터 시작하는 업스테이지, SLM 모델, 이노그리드, 그 이테크 시스템 인프라 환경 구성해야 하는 기술을 가지고 AI 파스 자동 구축 솔루션을 가지고 하는 하나의 사업화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인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 생성형 AI, AGI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 운용 플랫폼을 제공한 것이 두 가지가 있고요. 요 세 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사업화 모델로서 지금 POC를 하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와 여기 있는 문서 어시스턴트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고, 여기 있는 신약 회사와 함께 POC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POC를 통해서 AI 서비스에 필요한 개발 파이프라인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양질의 파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물류 창고에서 AI CCTV를 기반으로 물류 창고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 플랫폼으로 안착을 시켜서 개발하는 것이 이 AI 젠 AI 큐브의 서비스 사업화 모델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처럼 거의 마무리가 좀 되고 있는데요. 시간도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좀 방대한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여기 계신 뭐 저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AI 서비스를 이제 다가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이 데이터와 개발 환경과 서비스를 얼마나 잘 만들어줄까는 항상 중요한 ICT의 트렌드가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 이테크 시스템, 이노그리드, 그리고 우리 에티버스 그룹이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좀 다시 한번 자부를 조금 드리면서 AI 젠 큐브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딱 30초 남겨놓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필요한 부분이나 별도 질의사항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